자,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말 그대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.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기 때문인데요. 오늘 분석에서는 이 위기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,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, 플러스 94%. 이게 뭘까요? 이게 바로 단 일주일 만에 폭등한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입니다. 어마어마하죠.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시장이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.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가 꽉 막혀버린 겁니다. 시장은 지금 패닉 상태고요.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, 이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.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,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이 위기가 시작된 곳, 바로 그 진원지 호르무즈 해협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지금 지도에 보이는 바로 이 좁은 물길, 여기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.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뭐랄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동맥 같은 곳이에요. 그런데 여기가 막혔다? 이건 그냥 글로벌 경제의 혈관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. 이게 그냥 갑자기 축 터진 사건이 아니에요.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이란 내부에서 굉장히 강경한 세력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. 심지어 우리 그냥 핵무기 만들래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. 전문가들은 이게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는 갈 거라고 보는데요. 바로 이 시간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아니 그럼 그냥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요.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. 보시는 것처럼요, 이 우회 파이프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양이 막힌 물량의 고작 13%밖에 안 돼요. 심지어 그 파이프라인마저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쉬운 해법은 사실상 없는 거죠. 자, 그럼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은 불씨가 어떻게 전 세계로 번져나갔는지 그 엄청난 도미노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아시아 천연가스가 무려 94%, 거의 2배가 뛰었고요. 유럽도 66%, 유가도 35%가 급등했습니다. 이건 뭐 에너지 시장 전체가 쇼크에 빠졌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. 자, 이 차트가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. 여기 녹색 선이 지금 상황이고 회색 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거든요. 근데 보세요. 정제 마진이나 에틸렌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전쟁 때보다 훨씬 더 가파릅니다. 이건 시장이 느끼는 충격의 강도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.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. 이게 단순히 기름값 오르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. 보세요. 정유사들이 돈을 버는 척도인 정제마진은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.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당연히 따라 오르죠. 더 나아가서는 비료 공급망까지 흔들리고 있어요. 전 세계 요소 수출의 35%가 바로 여기를 지나가거든요. 특히 원유 수입의 절반을 중동에서 가져오는 중국은 뭐 거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봐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정신없는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.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분석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네 곳을 꼽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SK 이노베이션. 미국 같은 다른 곳에서 원유를 가져오니까 중동 리스크가 적죠. S-오일은 지금 폭등하는 정제 마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. 한편 한화솔루션은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반대로 태양광 같은 대체 에너지가 주목받을 수 있겠죠? 마지막으로 유니드는 비료 시장에 흔들릴 때 안정적인 공급망으로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어때요? 각 기업마다 위기를 뚫고 나갈 명확한 이유가 있죠. 자, 방금 본 기업들의 케이스를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첫째, 한 곳에 몰빵하지 않는 거죠. 공급선의 여러 곳으로 다변화한 기업. 둘째, 이런 화석연료 위기 때 오히려 기회가 되는 대체 에너지 관련 기업. 그리고 셋째, 애초에 이 분쟁 지역이랑 상관없는 곳에 공급망을 딱 갖추고 있는 기업. 이 세 가지가 바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리스크를 피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시간입니다. 사태가 하루하루 길어질수록 그 충격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.
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. 만약 봉쇄가 1, 2주만 이어져도 사람들은 불안해서 사재기를 시작할 거고 가격은 더 폭등하겠죠. 이게 한 달을 넘어 4주에서 6주가 되면 이젠 주요 산업들이 멈춰서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만약 2달 이상 간다.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데요. 전 세계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.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자,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새로운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? 결론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. 이번 위기는요, 우리가 믿고 있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약하고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정말 민낯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세계의 중요한 길목들이 언제든 전쟁터로 변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에너지 안보라는 것. 여러분은 이 에너지 안보의 진짜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건 단순히 시장의 숫자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